이 차량은 2열 시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앞뒤로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옆으로도 복도 공간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소픽스라고 해서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카시트를 손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주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일 뒤로 가서 이렇게 앉게 되겠죠. 네, 4인승처럼 많이들 쓰시니까 네, 제가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에 앉아봤습니다. 연예인분들이나 뭐 이제 선거 유세 활동 하실 때도 카니발 7인승을 이제 집무용 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렇게 의전용 차량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의 차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번 앉아 보시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의자 자체가 굉장히 실내 공간 감도 아무래도 넓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대형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창문의 개방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 바로 위에 지금 선루프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더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에어컨 송풍구는 이쪽에 있는데, 네,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뒷자리에서 조절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운전자한테 부탁하지 않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에어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통해서 에어컨을 이제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는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타면은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석에만 달려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워요. 차라리 이 버튼이 KA처럼 이 앞쪽에 달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센터 콘솔 쪽에 장착이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는 위쪽에 오버핸드 콘솔 정중앙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LED 등이 들어오고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컨의 조절은 이번에 음성 버튼이 이 뒤쪽에 처음 생겼습니다. 네, 우리 CF 광고에서도 우리 학생이 이거 누른 다음에 네, 말씀하세요. 질투 틀어줘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음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뒷좌석 시원하게 해줘. 공조와 통풍 시트 설정을 변경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말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기아차 주가 알려줘, 오늘 날씨 어때, 서울역 가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음성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음성 인식률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방금 제가 실행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들은 것처럼 음성 인식률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요거 누르는 것도 귀찮잖아요. 우리 귀차니즘이 많으니까. 그래서 왜 집에서 보면은 기가진이 뭐 헤이 카카오 이거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이 카니발 노래 틀어줘 이렇게 그냥 말로 하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네. 뒷좌석의 이제 편의 기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옷걸이를 걸 수가 있고요. 옷걸이를 걸 수가 있고 또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설 때 당겨서 일어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단 조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단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무드 등과 하이그로시 들어가 있고 네, 인사이드 도어 핸들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인사이드 도어 핸들 고급스러워졌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문 여는 버튼이 이쪽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달리다가 아이가 누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앞에 락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가 파킹이나 N단이 아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까봐 걱정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기사 청와대 가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편안하고요. 연예인분들 타는 거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그분도 어떻게 타냐면은 이렇게 타요. 이렇게 타셔갖고 이 앞에 1열 헤드레스트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안 타니까 이걸 뺍니다. 이걸 빼면은 이제 전방 시야가 더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러면은 이제 체압이 40% 정도 감소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편안하게 진짜 잠깐 잠을 잘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의전용 차량으로 전혀 손색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인승에만 들어가는 네, 윙아웃 헤드레스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질도 굉장히 좋고요. 썬루프가 이제 바로 위에 있어서 개방감도 확실히 좋습니다. 개방감 엄청 좋고요. 네, 또 이제 태블릿 같은 거 충전할 수 있게 충전 포트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220V 코드 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V 네, 이렇게 180W까지 쓸 수 있는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음료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보관할 수 있게 해놨고, 또 여기에는 딱 사이즈가 딱이네요. 네, 핸드폰 딱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 이제 네, 확장형 센터 콘솔도 역시 7인승에만 적용이 됩니다. 네, 캔이 한 10개는 들어갈 것 같네요. 네, 10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간단하게 식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과자 같은 거, 김밥 같은 거 내려놓고 캠핑 가서 먹을 수 있게도 해놨네요. 여기도 하이그로시로 돼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자를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앞에 사람이 안 살 거다 그러면은 뒤에 앉아서 내 자리를 이렇게 넓혀 놓을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네, 네, 이렇게 넓혀 놓을 수도 있죠. 네, 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큰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열에다가 여기다가 테레비 설치하시는 분도 계세요. 테레비 설치하고 노래방 설치하시고 카니발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그니처 등급으로 가면은 나파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트를 리무진 시트라고 그래서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기본으로 이렇게 고급 소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또 뜯으려니 아깝잖아요. 차라리 나파 가죽 시트는 기본 사양이 아니라 옵션 사양으로 따로 빼놨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여기 이제 시트백 포켓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게 그 그물로 1단 그리고 뒤에 가죽으로 2단 이렇게 그냥 언뜻 보기엔 하나 같죠? 그죠? 하나가 아니라 2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2열 리뷰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앞좌석으로 이동하시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오버헤드 콘솔로 역시 하이패스랑 다기능적인 버튼들이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앞에 시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 3세대에 있었던 이쪽에 서랍이 있었거든요. 서랍이 있어서 사실 뭐 긴 지갑 같은 거 넣어놓기 좋기는 했는데 플라스틱이 사실 고급감은 좀 떨어졌어요, 지금보다. 근데 여기 이제 유선형으로 이제 가죽 마감이 되어 있는 마감이 들어왔습니다. 스티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전방 시계는 상당히 좋아졌다, 시계가 낮아지면서 좋아졌다,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납 공간이 없어진 대신에 이쪽에 수납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아래쪽에 네, 수납 공간과 파워 아울렛이 적용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센터 콘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네. 전반부의 디자인을 보자면 이렇게 원형입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둥글게 원형으로 나를 이렇게 좀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이제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전방 조정형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시에 나를 충분히 좀 보호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꽤 멉니다. 그리고 앞에 본넷까지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에는 에어백은 총 7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까지 들어와 있고요. 네, 굉장히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델타 글라스랑 글라스가 크게 되어 있어서 상당한 개방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차감을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승차감이라고 하는 거는 쿠션에 의한 승차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엔진의 떨림에 대한 승차감도 있고, 뭐 코너링에 대한 승차감도 있지만 개방감에 대한 승차감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똑같은 사람이 그냥 책상 위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넓은 공간에 있으면은 왠지 더 쾌적하고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가족이 좀 쾌적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앞에는 하이그로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손이 안 닿는 부분이잖아요. 하이그로시 고급스럽기는 한데 손 닿아서 지문 묻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손도 안 닿는 부분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넣어주니까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이 드는 거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시동을 걸어 봐야겠죠. 자,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K9에 처음 적용되었던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지금 클러스터 계기판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다기능 내비게이션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보 내비게이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잘 만든 게 이 위에 이제 커버를 덧대줬죠. 그래서 강한 빛이나 햇빛에 대한 열로부터 이 디스플레이를 좀 보호해주는, 그래서 시인성을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얇게 뻗어 있습니다. 네, 얇게 뻗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롬 링을 일자로 쭉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쭉 당겨주니까 좀 더 직선을 사용해서 와이드해 보이죠. 소재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만졌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요거를 단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핸드폰 거치대라든지 뭐 여기다가 이제 뭘 장착하고 싶은데 그럴 때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나 봐요. 흔들거리거나 그런 거는 조금 사람마다 좀 느끼는 호불호가 좀 틀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밑부분이 무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무광 우드라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질감 자체도 고급스럽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노브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버튼은 터치 타입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컬러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핸드폰 아이콘들처럼 다 같이 보라색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사고 속보나 뭐 가까운 정비소도 이렇게 찍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놓은 거는 잘 해놨네요. 네. 이쪽에는 이제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노트 20인데 네, 큰 핸드폰도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서 무선 충전되고 있고요. 고속 무선 충전. 그다음에 유선으로 충전할 수 있고 USB로 음악 같은 거 들을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어봉 같은 경우에는 마치 파운데이션 케이스 같이 그거보다 훨씬 고급스럽네요. 네, 투명 소재와 알루미늄 소재, 또 파여 있고 하이그로시와 이렇게 돼 있어서 고급스럽습니다. 만졌을 때 그립감도 좋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죠. EPB.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총 4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스텀 모드만 하나 없네요. 네, 총 4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서라운드 뷰 한번 볼까요? 서라운드 뷰. 네, 좋습니다. 서라운드 뷰. 네, 차량 전체 화면 전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네, 주행 질감이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갑니다. 지금 2.2 디젤 엔진인데 사실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3.5죠. 네, 휘발유 엔진보다 근데 토크수는 높습니다. 45 토크나 나오기 때문에 오르막길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좀 힘을 써야 되는 구간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커브길과 코너길을 제가 핸들링을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크게 잡아 돌릴 일이 아직은 크게 없는데요. 이제 MDPS가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 유압식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RMDPS가 아직 적용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차차 시간이 지나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왜 카니발에는 사륜구동이 안 들어가느냐, 또 카니발에는 왜 저 하이브리드가 안 나오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륜구동은 이쪽 지금 센터 콘솔 쪽은 이미 공간을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샤프트 들어갈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뒤쪽에 이제 실내 공간이 좁아질 우려도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또 올라오게 되면은 차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제작하시는 쪽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아마 조만간에 뭐 한 2-3년 안에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생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렌토 차량도 이 차량 똑같이 2.2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팰리세이드나 산타페도 2.2 디젤 엔진 사용하고 있죠. 같은 엔진입니다. 나사 구멍마저 똑같은, 완벽하게 똑같고, 아마 세팅값만 좀 틀린 엔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차량에도, 우리 소렌토 차량에도 1.6 하이브리드 터보가 적용되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이용하고 계시고 매우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기능,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기능을 얘기하죠. 근데 3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있었는데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없었어요. 핸들은 운전자가 틀어줘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 KA4 같은 경우에는 차로 유지 보조 장치까지 들어가서 운전자가 잠깐 이렇게 핸들을 놓는다 그래도 차로를 유지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이 3세대에서는 없었는데 이번 KA4에서는 정차 후 재출발까지 가능한 점, 네, 이런 점. 그리고 이런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A,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든지 또는 이제 긴급 제동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더 세대가 올라가면은 CPU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정성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의 출력은 뭐 너무나 충분하고요. 안 밟아서 못 달리는 거지 뭐 출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카니발을 구매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거의 7인승, 9인승 중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네. 혹시 뭐 7인승이나 9인승의 뭐 차량의 크기 차이는 좀 있을까요? 카니발, 예전 카니발 그 뉴 카니발이었죠. 그랜드 카니발 다음 세대 나온 2011년도쯤에 나왔던 모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바디랑 숏바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인승은 숏바디였고 9인승은 롱바디였고 7인승 하이리무진은 롱바디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K4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외관이 똑같습니다.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두 바디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실내 의자 시트 베리에이션만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몇몇 가지 빼고요. 근데 시트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는 동일합니다. 네, 지금 현재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동일하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가 됩니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차량가액의 5%가 올라가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어 있는 5%가 비싼 7인승을 사는데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인하를 해주고 있는데 3.5%를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1.5%를 하더라도 차량가 1.5%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7인승의 수요가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의자가 7개냐 9개냐 11개냐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이제 좌석당 차지하는 공간의 넓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넓은 공간과 편안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7인승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근데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이 번호판에 승합 번호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스 전용 차로 타면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카메라 찍히는 순간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로를 6명 이상 탑승하더라도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 없다. 이런 거는 이제 7인승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9인승이나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환급되는 차량입니다. 차량 가액의 10%가 부가세니까 10%를 환급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뭐 4천만 원짜리 차다 그러면 400만 원을 환급받는 거잖아요. 쉽게 계산해서. 그에 반해서 이제 7인승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으니까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실내 공간이 좌석당 실내 공간이 좁아진다 하더라도 9인승이나 11인승을 법인을 선택하는데 개인들은 어차피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7인승을 개인들은 선택하는 비중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판매량으로 보면은 사업자인 분들이 있고 또 개별 소비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9인승이 좀 더 판매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11인승이 굉장히 잘 팔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65,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200cc니까 약 55만원, 5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9인승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저렴, 11인승 같은 경우 10배 저렴하죠. 자동차세가. 대신에 이제 11인승은 승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 제한이 걸립니다. 네, 2011년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속도 제한이 걸리니까 갑자기 11인승의 수요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우리나라에 과속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110km는 좀 너무했고 한 120이나 130 정도로만 해주면은 안 될까요? 네, 속도 제한을 그 정도만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차들의 속도 제한 뭐 예를 들어서 250km, 300km 나가는 차들의 속도 제한을 뭐 한 150km 정도로 세팅을 해놓는다면은 대형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터널에서 질주를 하는 광란의 레이스 뭐 이런 거 즐겨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카와의 아빠들의 로망 KA4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요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앞으로 유익한 영상 많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자동차 최신 영상들을 쉽게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